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 시절에 나는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 이런 후회는 자는 중에도 우리를 깨우고 일을 잘 마무리한 날조차 기분을 망치곤 합니다. 마치 과거의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내가 지금의 나 속에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기억을 다르게 바라보는 힘, 지금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재구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후회를 다른 감정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늘 그렇듯 꽉 막힌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도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불쑥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녀는 40대 후반, 직장 생활 20년 차, 아이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남편과는 여전히 무난하게 말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엔 늘 그 시절의 내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 맞이한 육아휴직, 회사에서는 눈치가 보였고 아이 울음소리에 잠 못 자는 밤이 반복되던 그 시절, 그녀는 늘 피곤했고 마음속엔 나답게 살고 싶다는 갈망과 지금 이 순간도 일터에서 밀리고 있다는 불안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이에게 짜증을 냈고 남편의 말에 쉽게 나를 세웠고 혼자 남는 밤이면 괜히 눈물이 나기도 했죠. 당시에는 이게 내 몫이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며 버텼지만 이제 아이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남편과는 그저 서로의 동선을 피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때 잘못 살았던 걸까요? 혹시 지금의 후회가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재구성이라는 기술을 통해 그때의 나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과거의 나를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며 괴로워할까요? 왜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리며 자책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현재화된 인지 필터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때 그 순간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그 장면을 다시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시간이 흘러 경험이 더 쌓였고 감정도 다소 정리된 상태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못 봤던 것, 그땐 너무 지쳐서 판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때 왜 그랬지? 왜 그 정도도 못했지? 그 상황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이건 마치 밤에 겁먹고 봤던 그림자를 아침에 와서 왜 그게 무서웠지? 하고 자책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당시의 감정과 시야는 지금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기대하는 기준은 그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시절의 나는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심리적 여유도 없었으며 정보도 감정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지혜와 관점을 들이대며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하고 따지는 건 일종의 시간 왜곡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 실수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후회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정서적 고통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나를 지금의 잣대로 꾸짖는 이 고통스러운 해석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때 인지 재구성, cognitive reframing이라는 방법을 권합니다.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건 아주 단순한 연습이에요. 기억은 바꿀 수 없어도 기억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지 재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예민했을까?
라고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었지. 회사와 집 사이에서 매일 압박감을 받았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어.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지. 이렇게 관점을 조금만 바꿔주면 같은 과거의 기억이 죄책감에서 자기 이해로, 자기 비난에서 자기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이해에 가까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 재구성은 그 맥락을 되살려 기억을 더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이 연습을 할 때는 아주 간단한 3단계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그때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둘째, 그때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은 몰랐는가? 정보의 유무, 감정의 여유, 타인의 반응 등. 셋째, 만약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무엇라고 말해주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조용히 답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감정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인지 재구성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에 조용히 잠겨있던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종이와 펜을 꺼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지요. 첫 번째 질문, 그때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 그녀는 천천히 적어 내려갑니다. 아이 돌보랴, 회사 일하랴, 매일 잠이 4시간도 안 됐고 회사에선 눈치 보이고 남편과는 교대하듯이 살았어. 누구한테도 마음 놓고 기대지 못했고 나는 늘 혼자였지. 그녀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그때의 나가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두 번째 질문, 그때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은 몰랐을까? 그녀는 또박또박 씁니다. 육아가 이렇게 고독한 줄 몰랐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냥 좋은 엄마는 참아야 한다는 말만 믿었지. 그게 옳은 줄 알았으니까.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이 정보도 여유도 정서적 지지망도 부족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합니다. 그때의 무지함을 탓하는 대신 그 무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었음을 발견하죠. 세 번째 질문,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녀는 한참을 멈칫하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때의 너는 잘하고 있었어. 그 누구도 너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너는 그래도 아이를 안았고 일하러 나갔어. 부족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책임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확 달라진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지 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긴 싸움에서의 작지만 결정적인 첫 승리일지 모릅니다. 이처럼 인지 재구성은 과거를 미워하는 기술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위에 연민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때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때의 나를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종 그 시절의 내가 떠올라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고 아무도 탓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를 책망하곤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때의 나는 몰라서 실수한 것이고 지쳐서 예민했던 것이며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살아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한 증거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조용히 당시의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때의 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그때는 무엇을 몰랐고 지금은 무엇을 알게 됐을까? 내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뭘까? 이 3가지 질문에 당신의 목소리로 답을 해보세요. 이것은 과거에 갇힌 나를 지금의 내가 구해내는 조용한 구조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밤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은 그때 나까지 껴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신다면 당신의 마음 건강과 몸 건강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후회라는 공간이 만족이라는 공간으로 바뀌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